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9일 40 며칠 남았죠? 3월 9일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단일화 문제 매우 중요하죠. 범야권의 단일화 문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 국회의원 선거가 5곳에서 치러집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죠. 서울에서는 종로, 그 다음에 서초갑, 그 다음에 대구의 중남구 한 곳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안성, 그 다음에 충북 청주의 상당, 이렇게 5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에 누가 후보로 나서느냐, 특히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 말이죠. 이것이 대통령 선거 후보들과 맞물려서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 종로의 양쪽 양강 후보들이 누구를 내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러닝메이트, 그런 느낌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당이 어떤 식으로 후보를 내거나 내지 않거나 뭐 이럴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서울 종로는 전략공천을 하고, 나머지 4곳은 100% 국민 여론으로 경선을 치르는, 뭐 이런 방침을 굳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모습으로 후보를 정해야 될 텐데, 이게 경선을 하는 것이 좋은가,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제 갈팡질팡하는 국면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그냥 국민 투표 100%로 치르는 이 경선이 꼭 좋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선을 치르면 아주 치열한 싸움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노출되는 과정 속에서 당 분열이 이렇게 저렇게 또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 중앙당에서 차라리 낙하산 공천을 해라, 전략 공천을 해라, 그게 오히려 낫겠다. 이제 그런데 현지에서 또 극렬한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략 공천에서 이제 후보로 낙점을 받은 사람은 괜찮겠지만, 내가 오랫동안 그 지역에 공을 들여오고 내 당에 대해서 공헌도 많이 한 사람인데 전략 공천으로 내가 밀려났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생결단으로 중앙당에 달려들지요. 그래서 꼭 그 여론조사 100%, 국민 여론조사 100%로 경선을 치러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내려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른바 홍준표 의원이 2곳을 자기 몫으로 요구를 했다, 이 논란이 불거져 버린 것이지요. 홍준표 의원이 자기를 경선 과정에서 도와줬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종로에 내라, 그리고 대구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달라, 이렇게 윤석열 후보한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또 서로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던 모양인데, 그게 또 나중에 불거져가지고 지금 아주 감정적으로 크게 부딪혀 있습니다.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려고 했던 홍준표 의원이 이제 일거에 지금 브레이크를 걸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하고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번 주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이게 수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우선하자 그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변화가 있으려면 관계자들의 정치적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 경선을 하자. 그래서 국민의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감동적인 그런 모습도 연출할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대체적인 가닥은 잡았으나, 그러나 이게 이제 변화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한다든지 또 다른 모습으로 공천을 한다든지 하려면 이제 어느 그 지역구가 있을 때 거기에 지금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계파, 여기 어떤 타협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 타협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쉽지 않다.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 이것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사무총장이 맡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맡아야 되는 걸로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좀 더 지켜보자. 내가 지금부터 내가 맡겠어 라고 딱 도장 찍고 나서지는 않겠는데,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민주당 쪽 입장도 정말 녹록치는 않은데요. 이른바 무공천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작년 4월 달에 이제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도 막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당원 당규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발생했을 경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공천을 하지 않는다, 이게 당원이었습니다. 이걸 고쳐버렸죠. 그리고 출마를 했죠. 왜냐하면 서울 박원순 대표적인 예로 그걸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오거든 마찬가지였는데요. 근데 두 사람이 성추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거나 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뭐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서울 부산에는 후보를 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중대한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당원 당규까지 고쳐서 후보를 냈고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계속 비판에 시달렸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참에 그냥 공천을 내지 말자, 이제 그러고는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공천을 하자. 집권 여당으로서 후보를 내보내서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러고 있죠. 당연하죠.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당 권력이기도 합니다. 당 지도부의 권력은 곧 공천권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해버리자 말도 안 되는 거죠. 당 지도부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국회의원 재보선 5곳 후보 공천권을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으면 그것 또한 이제 좋은 일이겠지만, 혹시라도 역풍이 불까봐, 혹시라도 잡음이 생길까봐, 혹시라도 대통령 선거에 마이너스 효과를 줄까봐 아예 무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려 한다. 이제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잘못으로 재보선이 발생하면은 공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지 않으면, 가령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 경선 과정에서 그냥 이낙연 후보가 자진해서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직을 내놨기 때문에 이건 후보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뭐 그것을 이제 명분으로는 공당으로서의 도리다, 후보를 내는 것이, 그러고는 있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정치 역학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새물결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 후보, 지금은 대선 후보지만 지지율이 뭐 거의 미미하거든요. 1, 2% 정도. 그렇다면 차라리 김동연 새물결 대선 후보를 민주당으로 영입을 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종로 후보로 내세우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지금 아주 초기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